최근 장흥군이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금 관련 예산이 없어 올해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섬진흥원 유치를 열망하는 지역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를 포함한 자가격리자만 800여 명에 달해 추가 확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과 증상에 관계없이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진행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어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6일 오후에만 5명이 확진돼 4월 4일 이후 누적 2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네, 밀접 접촉자를 포함한 자가격리자만 800여 명에 달해 추가 확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동부외과의원과 쉔픽스 의료기기 판매업체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해당 장소에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3천여 건의 검체가 채취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밀접 접촉자 455명을 포함한 자가격리자는 8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6일 확인된 확진자 가운데 감염원이 불분명한 환자가 파악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 경로 불분명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을 함에 따라 우리 시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 확진자가 산재해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되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확진자들은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화순 전남대병원으로 분산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감염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에서 확진 판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순천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불필요한 외출 자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에서 체득했듯이 짧은 기간 강력한 방역 조치만이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타지역 방문과 사적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밀폐된 환경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이후 순천 지역 확진자 수가 20명대를 넘어서고 자가격리자만 8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지역 내 조용한 감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가 거리두기 단계와 거주 지역, 증상 유무 관계없이 도내 모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환자, 접촉자 등만 무료 검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도민은 지역과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설 대목을 앞두고 전남 지역 22개 지자체 중 절반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장흥군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장흥군이 내놓은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는데요. 네, 하지만 정작 해당 예산이 없어서 올해 안에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초 설을 앞두고 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여수와 목포, 순천, 광양, 나주 등 5개 시는 물론 고흥과 영암, 강진, 해남, 장성과 구례까지 6개 군 등 모두 11곳입니다. 전남 지자체의 절반이 지급한 것. 그러나 장흥군은 보편적 재난지원금보다는 맞춤형을 주겠다며 종교단체와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장흥군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급 근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주려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 국민한테 주려면 예산 지금 준다는 게 아니고 차후에 이제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을 한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던 장흥군 의회는 반기며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군 의회는 최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길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장군하고 좀 시각이 틀립니다만은 재난지원금의 지원 처리를 통과해 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아마 조금 고민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올해 지원금 관련 장흥군 예산은 제로인 상태. 결국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게 됐고 조례는 허울로만 남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승희창입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든 전남에서는 목포시가 섬의 수도이자 관문인점을 내세워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목포 유치를 열망하는 전남 도민들의 응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육지 면적의 4배가 넘는 섬. 하지만 고립의 상징으로만 여긴 탓에 그동안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주 소외됐던 곳입니다. 결국 정부기관을 새로 만들어 섬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확정한 뒤 대상지 물색에 나섰습니다. 전남에선 목포와 신안 두 곳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최근 신안군의 통큰 양보로 목포가 단일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목포시는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신안과 더불어 진도와 완도, 해남까지 전남 서남권을 아우르는 섬의 수도이자 거점인점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섬진흥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을 요구한 곳이 바로 목포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치 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동안에 섬 정책, 우리 목포가 중심이 돼서 해봤습니다. 2012년부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섬이날 제정, 섬진흥원 신설 이런 문제를 꾸준히 진행해 왔고 섬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설립이 결정된 한국섬진흥원. 행정안전부 산하의 정부 출연 기관인 만큼 경제적 유발 효과만 400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섬진흥원 유치전에 뛰어든 지역은 전국에서 모두 8곳. 대상지 확정을 앞두고 전남에선 각계각층의 인사와 도민들의 응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다와 어촌을 끼고 있는 전남의 자치단체 16곳과 지방의회 21곳은 공동 유치 건의문에 서명한 뒤 목포 유치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전남 도지사부터 시작된 이른바 목포 유치 동행 릴레이도 섬을 끼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은 물론 섬 주민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신안이 천 개의 섬 이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흥원은 우리 목포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섬 사람들이 살 길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헬리콥터는 해가 안 뜨면 밤에 못 온다고. 그럼 어떻게 차도 없고 길이 막혀갖고 있는데 그런 정책 만들 때는 전남이 우선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은 지난달 말부터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거친 뒤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 섬 정책의 발상지로 주목받고 있는 목포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에 성공할진 4월 중순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순천 광주 방향 호남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순천 소방서는 7일 낮 12시 26분 우유 이송 차량이 택배 차량을 추돌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배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1명이 경상을 입고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도민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목포 시민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6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갖고 목포 시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들은 뒤 현장에서 시민들과 다양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형태로 진행된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목포대 의대와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한 광역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서남권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해남군이 친환경 부표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친환경 부표 교체 비용 80%를 지원합니다. 군은 2021년도 친환경 부표 보급을 위해 지난해에 비해 276% 늘어난 사업비 32억 원을 확보하고 부표 32만 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관련 지원율을 80%까지 높인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비 보조율을 10% 늘려 38%까지 확대하고 국도비 42%를 더해 지원합니다. 해남군은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발생시키는 등 해양 쓰레기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스티로폼 부표를 제로화하고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양식업에서 친환경 부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남군 고천암 들녘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년보다 한 달가량 빠른 이른 시기로 노지 모내기는 전남에서 처음입니다. 모내기 한 품종은 극조생종인 진옥벼로 모내기 이후 110일 정도 짧은 생육 기간을 거쳐 7월 말에 햅쌀 첫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또 수확 후 8월 초에 바로 이기작 조생종벼를 심어 10월 말에 수확하는 이기작 재배 실증도 실시합니다. 예년보다 배 과수 개화 시기가 빨라진 반면 밤낮으로 일교차가 커 저온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화기 냉해를 입은 배꽃은 인공 수분을 통한 수정이 어렵고 열매가 맺혀도 발육이 부진해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기형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자칫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배꽃 만개 시기가 지난해보다 4일 정도 앞당겨진 만큼 저온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이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공급 사범과 투약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완도 해경은 오는 7월까지 섬 지역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도 해경은 최근 3년 동안 양귀비 집중 단속을 진행해 901주를 압수했습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영암군이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3일 오전 11시쯤 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하고 보관한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불 국가산업단지에 폐업한 공장을 임대해 생활 폐기물 12톤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암군은 불법 행위자는 고발 조치하고 해당 업체는 목포시에 통보해 행정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오는 17일부터 제한속도 5030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사망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간선도로는 50km, 외곽도로는 60km로 제한속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에서는 올해 말까지 52개의 구간 86.7km에 걸쳐 속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앞서 48곳은 제한속도 80km로 조정이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신안군에 새우 종자 배양장이 마련돼 대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은 32억 원을 들여 증도면 화도 일대에 새우 종자 배양장을 건립하고 올해 안에 2억에서 3억 마리 규모의 새우 종자를 양식어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대규모 새우 종자 배양장 건립을 통해 한 해 지역 소비량인 5억 마리 가운데 절반가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흥군이 혈압 혈당 측정 기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고위험군인 대상자들의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기는 한 달 동안 대여한 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건강관리 수첩과 혈당 스틱 등도 함께 지원됩니다. 강진군이 청년정책협의체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농업과 축산, 수산 등 3개의 분과 42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는 강진에 살고 있는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지역의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촌 활성화 방안과 청년 정책 5개년 기본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대한조선이 저탄소 시대에 발맞춰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개발에 나섰습니다. 대한조선은 목포해양대와 한국선급, 독일의 친환경 선박 개발 기업인 맨에너지솔루션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선박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